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업무 프로세스 5번째 시간이죠. 자, 핵심 업무 프로세스 용어 중에서 지난 시간에 51개를 소개해드렸고 이번 시간에 49개를 소개해드리면서 총 100개의 용어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 100개의 용어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대우쌤의 업무 프로세스 100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100선에서 시험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시간 첫 번째 용어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용어는 52번이고요. 자, B2BI라는 용어인데요. 자, B2B에 대한 개념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어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그 뒤에 I자가 하나 더 붙었죠. 그 이 I자의 의미는 인터그레이션, 다시 말해서 통합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 기업 내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전사적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나타내는 말로서 EAI라는 용어, 요것도 하나 같이 알아두시면서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다시 말해서 전사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다는 의미의 용어인 EAI, 이 시스템을 기업 간으로 확장한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B2BI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는 이제 BAM에 대한 용어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BAM에 대한 용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BPM을 공부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BPM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약자,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의미인데,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라는 BPM의 구성 요소로서 핵심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용어가 바로 BAM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액티비티 모니터링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비즈니스의 활동을 관리한다, 체크한다, 모니터링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용어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BPM과 더불어서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54번 용어는요, 포스입니다. 포스. 네 가지의 C의 약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하는 전략적인 요소 네 가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첫 번째가 당연히 컨텐츠, 인터넷에 쓰는 컨텐츠라는 게 있어야 되죠.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커머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포스라고 용어를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제 포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한 세 개 정도 알려주고 한 개를 괄호로 비워놓고 묻는 형태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포C가 있으면 포S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포S는 규모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스케일, 규모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범위를 나타내는 스코프, 그 다음에 속도를 나타내는 스피드, 그리고 시스템을 나타내는 시스템에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포S라고 하면서 경제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요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범위, 속도, 그리고 시스템 네 가지를 묶어서 포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6번 용어는요, BSP라는 용어인데요. 이 BSP의 용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ISP라는 용어도 함께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ISP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드의 약자지만 여기서 BSP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서비스 프로바이딩의 약자예요.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임대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배웠던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ERP 또는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 해서 CRM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 이런 거 외에 이제 그룹웨어 등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또 법률적, 회계, 그리고 교육, 총무와 같은 기업의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온오프 라인 상에서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임대 형태의 비즈니스다. 자, 이 개념이 바로 BSP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서비스 자체를 빌려서 쓴다는 의미의 BSP 기억하시고,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빌려서 쓰는 ISP도 함께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7번 용어는 DRM이라는 용어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DRM이라는 용어 약자가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죠. 이 라이트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저작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자,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막고, 자,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 발달로 파일 주고받기가 더욱 쉬워지고, 또 콘텐츠를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이 DRM이라는 기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여러분들이 어둠의 경로를 이용을 해서 TV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다운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있고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보편화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들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강의 하나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의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무료로 본다 그러면 저작자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나타내는 말이 DRM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58번 용어는 PLM이라는 용어고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다. 자, 제품 설계도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가를 줄이는 그런 생산 프로세스를 우리가 PLM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니셜 약자를 다 가르쳐 준다면 이 약자를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이 파악이 너무 쉽겠지만 이런 그 이니셜 약자를 안 가르쳐주고 그대로 답항해서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어 정리를 통해서 이 용어를 완벽하게 100개를 다 외운다는 생각 이전에 문제를 보면서 항상 이 PLM의 약자가 이제 뭐의 약자인지를 눈여겨봐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59번 용어는 IMS라는 용어인데요. 이 IMS의 I자가 인텔리전트죠. 그러니까 지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니시의 약자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면은 충분히 그 문제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인간과 기계 정보통신 기술 환경이 통합된 새로운 방식의 생산 시스템이고요. 수주, 개발, 설계, 생산, 물류, 경영 등 여러 부분이 각각 지능화되어서 외적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용어가 IMS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Intelligent Manufacturing, 그러니까 지능화된 어떤 제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용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60번 용어는요. 자, CMMI라는 개념이고요. 이 CMMI의 약자는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이에요. 자,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의 어떤 능력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MMI에서 앞에 있는 이 CMM이 과거에 이제 나왔었죠. 이 CMM이 이제 업무 능력 및 성숙도의 평가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 그 후속 모델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CMM을 어떻게 했다? 인터그레이션, 통합시킨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업무 능력 성숙도를 나타내는 평가 기준인 CMM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통합시킨 모델을 우리가 CMMI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영어 이 이니셜을 읽는 조차도 이 발음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이 복잡한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리딩을 하면서 많이 읽어보면서 이 용어를 여러분들 가슴에 팍팍 이렇게 심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1번 용어는 이제 CMO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CEO라는 말은 많이 듣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CMO는 칩 마케팅 오피서의 약자로서 전체적인 관리 관점에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마케팅 통제에 의해서 측정하고 관리 활동을 총괄하는 고급 임원을 우리가 CMO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CEO라는 개념은 잘 알지만 이런 CMO라는 개념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거의 대표이사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CMO라는 용어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62번 용어의 CMR이라는 이 용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길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CMR이라는 용어 말고 CRM이라는 용어를 배웠었죠. CRM. 자, CRM의 약자는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약자죠. 커스터머 그리고 릴레이션십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약자예요. 이 CRM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오늘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야구 중계를 하는 중간중간에 광고에서는 화장품 광고가 잘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구 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은 주로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 길 가다가도 여러분들이 전단지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지.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최근 들어서 전단지를 저한테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나 젊은 아가씨들에게 전단지를 많이 주는데 그래서 그 전단지가 왜 나는 안 주지? 하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단지니까 당연히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나요? 그죠?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는 의미에서 CRM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른 얘기로 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과거에는 그 슈퍼마켓 주인이 물건을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해놓잖아요. 디스플레이 해놓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다가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사갖고 가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CM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이 관리하는 관계다.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고객이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물건을 사갖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형태를 우리가 CMR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CRM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고객이 지나갈 때 그 고객에 맞춰서 주인이 이 고객에게 지금 당신에게는 이거 물건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홍보 전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CRM 전략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앞으로 미래는 다시 CMR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CMR로. 왜 CMR로 돌아갔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그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그 구입을 하니까 물건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친구에게 소개를 하죠. 친구에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막 그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는 얘기죠.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사친구에서 조대호쌤 강의가 최고입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한다면 누구에게?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광고한다면 기사친구가 CRM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합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블로그나 여러분 SNS나 이런 데서 제 소개를 막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개념은 뭐란 얘기예요? CMR 개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과거의 CMR에서 발전해서 CRM으로 왔다가 다시 CMR 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고객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CMR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정보 접근 및 주문 의혹을 고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관계 및 예약 활동,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구매, 문제 해결, 계산서 관리, 이런 것들을 고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형태의 어떤 계정 관리를 우리가 CMR이라고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CRM과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이 ECRM이라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ECRM이라는 것은 이 고객 관계 관리에서 이자가 붙었으니까 일렉트로닉 전자적으로 이제 고객 관계 관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인터넷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고객의 행동과 성향을 분석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실시간으로 1대1로 마케팅해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ECRM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CRM과 CMR을 반드시 비교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번 시험에 이 CMR이라는 용어가 나올 가망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3번 용어는 이제 EBXML입니다. 이 XML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보통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언어예요. 근데 여기 앞에 EB가 붙었다는 것은 E-비즈니스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상가를 위해서 국제연합산하 UN 그리고 CPACT, 그러니까 CPACT가 자, 민간 비영리 IT 표준화 컨소시엄인 오아시스,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IT 표준화 컨소시엄이 뭐다? 오아시스라고 부른다는 거. 자, 여기서 개발한 확장형 생성 언어, 그러니까 XML이라는 게 확장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중에 하나죠. 자, 이 XML 기반의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형의 표준이다. 그러니까 인터넷 웹페이지를 만드는 XML 언어에다가 이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를 결합한 형태를 우리가 EBXML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CRM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온라인상에서 고객 행동과 성향을 분석해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실시간 1대1로 마케팅을 실현해 주는 것을 이 CRM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65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65번은 이 프로큐먼트라고 하는데요. 자, 기업 간 다시 말해서 B2B에서 발생하는 구매 및 조달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구현해 주는 인터넷 구매 조달 시스템을 우리가 이 프로큐먼트라고 한다는 거 65번 용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66번의 ER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로피안의 E의 약자고요. Exchange Rate Mechanism의 약자인데요. 자, 유럽 환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유럽 통화 제도, 다시 말해서 유럽 통화 제도를 또 EMS라는 용어를 씁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EMS랑은 조금 다른 의미죠. 이런 그 유럽 통화 제도 EMS의 핵심적인 제도를 우리가 ERM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E의 약자가 유로피안이라는 약자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67번 용어도 마찬가지죠. ESM인데요. 역시나 유로피안의 약자를 쓰면서 스테빌러티 메커니즘의 약자로서 유로 안정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빌러티 안정화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2012년 10월 유럽 연합 재정 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상설 기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68번의 BPEL이라는 용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엑스큐션 랭귀지의 약자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또 정의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하는 어떤 그 흐름을 그 플로우를 XML 앞에서 얘기했던 이 XML 언어 형태로 표현하여 비즈니스 처리 시 어떤 규칙의 역할을 하는 표준적인 언어를 우리가 EPEL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된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언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이런 언어가 이제 XML 언어랑 같이 비교해서 BPEL의 L의 약자도 일종의 뭔가를 만들어주는 랭귀지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9번은 WSS의 약자로서 웹서비스 코어디네이션, 웹서비스의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각 웹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운영 방법을 규정한 IT 산업체의 표준,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이었고요. 이어서 70번 보죠. 자, 70번은 용어 자체가 좀 긴데요. ISACA라고 부릅니다. 약자를 한번 볼까요? Information System, 정보 시스템, Audit, 뭡니까? 감사,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감사와 Control Association, 제어하는 어떤 조직이다, 협회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감사, 조종하는 협회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읽어보면 전자자료 처리, EDP, 이런 용어도 이제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있지만 약자를 가만히 보면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스의 약자겠죠. 그러니까 EDP. 이제 우리가 많은 용어를 보니까 이제 약자를 보면 대충 무슨 약자인지가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자자료 처리 감사 요원의 기술 향상과 사회적 지위 확립을 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한 국제 조직이었고요. 설립 당시의 명칭은 EDP 감사인 협회, 그러니까 EDPA였으나 94년도에 이름이 ISACA로 이름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1번 용어는 이제 ISV라는 용어로서 지난 그 1강인가 2강에서 제가 개념 설명할 때 한번 등장했던 용어인데요. 자, Independent Software Vendor의 약자로서 특정 하드웨어나 제조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컴퓨터상에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벤더를 의미하는 게 ISV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72번은 NSP입니다. 자,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드로서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ISP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이 ISP 업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자체를 제공해주고 임대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업체들을 우리가 NSP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3번 이거 별표 하나 해둘게요. ITSM의 약자인데요. 자, 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의 의미로서 ITS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IT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ITSM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4번 보죠. 자, 74번은 KPI라는 용어인데요. 자,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고요. 자, 어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가 KPI라는 용어입니다. 자, 최근 답항에서 답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용어 중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KPI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주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핵심 요소, 핵심 자료를 묶은 성과 평가의 기준을 나타내는 게 KPI라는 거,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ITIL이라는 용어도 별표 하나 해둘게요. 자, Information Technology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 약자네요. 자, 영국에서 태동한 정보 기술이 IT인데요. 이 IT 서비스를 지원, 구축,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 효과적인 IT 서비스 관리를 위한 일종의 교본이기도 하고요. 자, 이 ITIL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관리 수준이라는 말이 SLA라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나오고 있죠. 이 SLA 프로세스는 뭐 사전 준비, SLA 개발, 그리고 운영 및 개선 단계의 생명 주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TIL은 정보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의 약자라는 거. 영국에서 태동한 정보 기술을 나타내는 어떤 구축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SLA라고 하는 게 이제 서비스 수준 협약 서비스인데, 이거는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둡니다. 자, SLA는 서비스 수준을 협약하는 서비스를 나타낸다면, SLM은 서비스 수준을 뭐 하는 거다? 관리하는 거다. M의 약자가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의 의미니까. 그래서 SLA의 그 보충 설명은, 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체계란 어떤 협약을 나타내고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고, 이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SLA라고, 제가 1강인가 2강에서 이것도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자, SLM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SLA를 바탕으로 실제 SLA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자, SLA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측정하고 평가,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로 목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서비스 수준 관리에 대한 개념이다. SLA와 SLM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은 이 IDC라는 건데요. 이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친구 사무실에도 IDC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인터넷 데이터 센터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센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기업의 전산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곳, 그리고 보안 시설과 관리 인력을 갖추고 매달 일정한 비용을 받고 기업의 서버를 관리해준다. 그러니까 이 IDC라는 것을 기사 친구에서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산센터에다 맡겨서 많은 데이터와 그 기업의 전산의 어떤 자료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형태를 IDC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IDC라고 부르죠. 자, 79번에 이제 COBIT이라고 하는데요. COBIT. 약자가 좀 길어요. 그죠? Control Objective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 약자입니다. 자, 경영자들이 IT에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IT 관리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COBIT, COBIT이라고 합니다. 자, IT 지배구조에서 유용한 통제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80번은 CORB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ORBA. 자,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약자입니다. 자, 분산 객체 기술의 대표적인 표준을 나타내는 말이고, 웹과 분산 객체 시트 간의 상호 연동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술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런 용어는 이제 신기술 용어의 과목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R의 약자는 이제 컴페티션, 경쟁을 할 수 있는 라운드다. 경쟁 라운드라는 뜻이고요. 국가마다 상이한 경제 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려는 다재간 협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CR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82번 보도록 하죠. 자, 82번, 8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익스트라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익스트라는 외부를 나타내는 말이고, 인트라넷은 내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외부 보안을 유지한 채 협력체들과 서로의 전산망을 이용, 그리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체들의 인트라넷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것. 그러니까 협력체들 내부의 인트라넷을 서로 연결한 것을 이제 익스트라넷이라고 한다면, 인트라넷은 기업체, 연구소 등 조직 내부의 각종 업무를 인터넷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 환경을 우리가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84번부터 87번까지도 서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커머스인데요. 자, 이커머스라는 것은 인터넷 커머스라 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모든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는 일렉트릭의 약자지만 사실 이커머스 하면 전자적으로 어떤 커머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으로 거래를 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M커머스가 또 발전이 됐겠죠.
M은 뭐의 약자입니까? 그쵸? 모바일의 약자가 되겠죠?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M커머스라고 한다면, 자, 이어서 T커머스, 그러니까 TV를 시청하다가 원하는 제품을 리모컨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및 TV 전자상거래를 우리가 T커머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커머스는 이제 유비쿼터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는 말의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건 산에 있건 뭐 길을 가건 뭐 차 안에 있건 언제든지 물건을 구입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PC와 인터넷은 물론 각종 네트워크, 휴대폰, PDA와 같은 무선 기기와 정보 가전 등 모든 형태의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우리가 유커머스의 유의 약자는 유비쿼터스의 약자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8번으로 가죠. 자, 88번은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IFRS라는 것은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ITO라는 건 잘 아시죠? 국제무역기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고요. 그 다음에 PPM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약자 그대로만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SRM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협력사끼리의 어떤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를 비롯해서 제품의 생산, 개발, 구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완성된 제품을 선보일 때까지에 연관된 모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SRM이라 한다. 협력사 관계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92번 보죠. 자, 92번은 기술 로드맵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TRM이라고 부르고요.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서 향후 개발해야 할 기술과 제품을 예측해서 최선의 기술 대안을 선정하는 기술 기획 등이 담긴 구상도 및 정사진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기술 로드맵이라고 부르는 TRM 기억해 주시고요. 자, 93번은 이제 SaaS라는 건데, 이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SaaS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제가 그러니까 최근 그 신기술 용어에 보면 DAAS라는 것도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예요? DAAS는 데스크탑 as a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격지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바깥에 나갔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데스크탑 as a 서비스의 DAS라는 용어. 이런 것들은 이제 신기술 용어에 출제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SaaS라는 것도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는 의미에서 신기술 용어에서도 같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SaaS라는 용어 같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94번은 SCORM이라는 용어로서 Shared Content Object Reference 모델의 약자고요. 자, 공유 가능한 컨텐츠 객체 참조 모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웹 기반의 전자 교육에 대한 표준 규격 중에 하나고요. 교육용 컨텐츠의 교환, 공유, 결합, 재사용 등을 쉽게 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된 용어가 SCOM이라고 부르죠. SCOM. 그죠? SCORM의 약자 SCOM 기억해 주시고요. 자, 95번 용어는 이제 SFA라는 용어인데 Salesforce Automation의 약자로서 어떤 영업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영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SFA 이런 용어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 안에 둘게요. 자, 96번은 로스타넷이라는 용어로서 이것도 나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자, 개망형 전자상거래 표준 프로세스를 제정, 구현, 보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전자 부품 그리고 정보 기술,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구성한 비영리 컨소시엄에서 정의한 전자상거래 표준 프로세스를 우리가 로스타넷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96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97번. 자, 상식선에서 아웃소싱이라는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제3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아웃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다른 의미로는 이제 외부 전산 전문 업체가 고객의 정보 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 및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아웃소싱이라는 용어 상식선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룹웨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듣던 용어인데요. 자, 그룹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약칭으로서 좁은 의미로서는 그룹 작업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룹웨어라고 부르죠. 자, 99번 용어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업무의 절차 또는 활동을 플로우 차트처럼 시스템화한 것. 우리가 알고리즘 강의에서 공부했던 형태의 어떤 플로우 차트, 그림 형태로 시스템화한 것을 우리가 워크플로우라고 하고요. 이 워크플로우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현황과 개인의 역할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어떤 사전에 설정한 원칙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다. 일정의 업무의 어떤 흐름을 그림을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워크플로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100번째가 이제 가치 사슬인데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1강인가 2강에서, 그죠? 자, 기업 활동에서 부가 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 활동은 이제 제품의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또 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 업무의 활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활동으로서는 이제 구매, 기술, 개발, 인사, 재무, 기획, 뭐 이런 것들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제반 업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활동을 나타내는 말이 우리가 가치 사슬이란다. 밸류 체인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의 100개의 용어까지 정리하면서 지난 업무 프로세스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진행하면서 자, 1, 2강 스튜디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3, 4, 5강은 화면을 통해서 많은 용어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 강의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마무리는 제 얼굴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스튜디오로 다시 가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면 속에서 만나다가 다시 마지막 강의는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지난 업무 프로세스 1강, 2강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잡았다면 3강, 4강, 5강을 통해서 많은 업무 프로세스 용어를 들어보니까 내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사실을 알게 된 분도 계실 거고요. 이미 알고 계셨더라도 그게 그런 거였는지는 몰랐지만 내가 늘 겪고 있던 그런 것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보처리 실기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지만 IT 쪽에 관련된 얘기긴 해요.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전부 다 IT 쪽이에요. 하지만 이 업무 프로세스는 경영과 경제 쪽의 얘기라고 한다면 과거 스티브 잡스는요. 애플이라는 회사의 신입사원을 뽑을 때 컴퓨터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문학도를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발전시킬 수 있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회사를 발전시킬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컴퓨터와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만남을 아주 멋진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사결정력이 뛰어나고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겠다는 거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 프로세스 지금까지 배운 용어, 대우쌤의 업무 프로세스 용어 100선에 관련된 주된 용어에 대한 용어 맵을 한번 그려봤어요. 굳이 다운받으셔서 프린터 하셔서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학습 자료실에다가 요거 한 장을 올려놓을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그냥. 그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의 회사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기획부, 자재부, 생산부, 개발부, 교육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는 항상 누구를 관리합니까? 그쵸? 회사의 고객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고객을 관리할 때 CRM이나 ECRM, PRM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다 배웠잖아요. 그 기능을 통해서 고객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한 공장 그리고 물류센터의 이동 관리에 대한 부분에 SCM, SRM, E-Procurement라는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 부분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고객, 또 생산, 또 ERP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의 경영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이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회사의 어떤 흐름을 이 맵을 통해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정보처리 실기에서 업무 프로세스 점수가 총 20점입니다. 알고리즘 30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30점이에요. 자, 이 세 과목의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두 개만 확실히 맞으면 합격이다. 맞습니다. 이거 두 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최고의 점수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업무 프로세스 과목은 여러분의 보험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30%, 30%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체 100시간을 공부한다면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30시간씩 소모를 했다면 업무 프로세스에도 사실상 배점으로 따지면 20시간을 소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나마 시간을 줄여서 한 5시간 정도만이라도 이 업무 프로세스 5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젝트 점수가 20점 만점, 적게는 뭐 10점, 15점 정도라도 맞을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는 이 업무 프로세스 과목 5개의 강의를 정말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의 합격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이 5개의 강의 사실 상당히 고생이 많았었어요. 그죠? 이 고생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시험 잘 치시길 바라고요. 사실 그 IT 그 전문가로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다들 합격하실 거니까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위너스 클럽을 따로 만들 겁니다. 위너스 클럽을 만들어서 그 위너스 클럽에서 자격증을 땄지만 저랑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인문학과 IT의 만남이라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래에 관련된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보처리 실기와 관련 없이, 그쵸?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업무 프로세스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어서 마무리하실 때 신기술 관련된 용어도 많이 접해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시험 직전에 찍어드리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또 그 신기술 용어도 접해주시고, 또 전산 용어도 나올 만한 테마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산 용어도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전체 과목을 골고루 점수를 받아서 여러분이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